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채권 투자 핵심 노하우라는 책을 쓰게 된 프랭클린 템플턴의 리테일 국내 마케팅 총괄을 맡고 있는 마경환 본부장입니다. 저는 현재 금융업계에 들어온 지가 이제 만 24년째입니다. 제가 그 직장 생활을 시작한 거는 대한투자신탁에서 시작을 했고요. 대한투자신탁에서 한 12년간 근무를 하면서 상품 부서장, 국제영업부 이런 데서 해외펀드를 저희가 다뤄봤었고요. 그리고 2006년부터 해서 이제 제가 프랭클린 템플턴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벌써 한 12년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판매사, 그리고 운용사, 그리고 국내 회사, 또 글로벌 회사 다양한 형태로 제가 해외 자산들, 주식, 채권 다 다뤄보면서 사실은 실제로 실패도 좀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시행착오가 있어서 이런 시행착오가 우리 투자자들한테 좀 좋은 경험을 좀 투자자들과 나눠주려고 제가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제 과거 경험을 좀 나눠주고자 하는 이유인데요. 현재 국내 시장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채권, 사실은 이제 주식보다 채권 시장이 더 큰 거 여러분 아시나요? 채권 시장이 거의 주식보다 2배 이상 큽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주식 관련된 서적이나 방송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훨 더 큰 시장이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채권에 관련해서는 국내에 어떤 관련 가이드북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죠. 특히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몇몇 이제 채권책이 있지만 그 채권책이라는 게 시장이 다 국내 시장으로 국한되어 있고 또한 약간 기술적인 내용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독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독자들 입장에서 실제 어떤 우리 투자 대상이 되는 해외 채권 그리고 좀 더 일반인들 입장에서 어떤 기술적인 얘기를 배제하고 좀 더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과 그리고 금융기관 직원들 대상 금융기관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채권 교보제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좀 가이드북의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은 제가 채권 관련해서 해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지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 몇 가지 정도 우리가 왜 채권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반드시 투자해야 되는지 제가 한 몇 가지 정도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일단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글씨 판사가 좀 너무 좀 악필이라서 양해를 구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예금이라는 게 있죠. 예금인데 우리가 문제는 과거와 달리 예금 금리가 이제 너무 낮아요. 물론 이제 예금 말고도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대안이 있지만 사실 이론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하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도 좀 상대적으로 좀 옛날만큼 쉽게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든 국민들의 고민은 뭐냐면 예금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을 찾고 있죠. 대안을 찾고 있다 보니까 지금 대안이라는 게 다들 일반적으로 주식을 알고 계시죠. 그죠? 물론 주식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게 너무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이거를 잘못 투자했을 때는 굉장히 치유 불능만큼 좀 위험 있는 자산인데 자 다시 할까요? 예금은 안전합니다. 주식은 수익성이 좋아요. 근데 둘의 약점이 있죠. 뭐냐면은 예금은 안전한데 금리가 너무 낮아요. 반면 주식은 수익성은 좋은데 변동성, 위험이 너무 많이 내포 있죠. 가능하면 이 두 가지를 절충했으면 좋겠어요. 예금의 안정성과 주식의 수익성을 담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린 채권인데 이 양쪽에 장점을 다 갖고 온 게 채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금 금리보다 좀 한 3, 4%, 즉 한 5, 6% 정도 어떤 투자 수익이 목표라고 하면은 이론적으로는 주식 손 안 대셔도 됩니다. 채권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 채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첫 번째 좀 중요한 이유고요. 사실은 이게 뭐 전부라고 말씀드렸지만은 두 번째로는 어떤 약간 전략적인 이유입니다. 전략적 이유는 뭐냐? 두 번째 중요한 전략적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거죠. 자, 보시죠. 예를 들면 이게 항상
경제는 항상 이렇게 up and down이 있습니다. up and down이 있는데 주식은 언제 들어가냐? 이런 여기 들어가죠. 주식 투자 기간은 여기입니다. 그런데 경제는 항상 up and down입니다. 몇 년 좋아지면 또 그 다음 꺾이죠. 참고로 글로벌 시장이 지금 몇 년 좋아진지 아십니까? 아마 놀라실 거 아니면 무려 지금 현재 8년, 이제 9년차 상승 랠리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정확히 어떤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음 스테이지, 경제가 이제 꺾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염두를 두셔야 되는데 문제는 주식은 이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하는데 채권은 이 국면. 채권은 경제가 어려워질 때 굉장히 반짝반짝하는 자산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도 반드시 채권을 같이 갖고 있어야 침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식이 이렇게 경제가 나빠진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자영업을 하신다고 합시다. 경제 나빠진다고 합시다. 만약에 경제가 나빠지면 여러분, 독자 여러분이 영위하시는 사업체도 굉장히 어려우실 거죠. 그런데 만약에 채권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채권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이럴 때 수익이 더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은 여러분의 사업 포트폴리오, 그리고 투자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필요한 자산이죠. 그런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책에도 있지만 세 번째로 좀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채권은 경제가 나쁠 때에만 투자하는 자산이야 라고 하는 게 보통 채권을 조금 아시는 분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세요. 그죠? 사실은 채권이 경제가 꺾일 투자한다는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은 이미 사실은 일단 레벨 1은 이미 지나신 거죠. 레벨 1은 이미 그걸 아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의 지평을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넓히면은 이렇게 경제가 일반적으로 나쁠 때만 투자하는 게 채권이라고 하는데 해외로 시장을 나가면은 이렇게 경제가 좋을 때에도 주식처럼 투자할 수 있는 채권이 존재한다는 거죠. 즉 채권은 이론적으로 우리 해외 시장을 가면요 이렇게 경제의 모든 사이클, 올라가는 사이클, 내려가는 사이클 모두 다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일반 얘기고요. 조금만 제가 좀 더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처음에 제 서두에 예금보다 좋다, 주식보다 좋다 했는데 조금 원론적 얘기입니다만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금보다 좋다라고 하면 첫 번째 예금보다 좋다는 얘기는 일단은 예금 이자가 요즘 너무 낮죠. 그래서 채권 이자가 첫 번째로 좀 더 높아요. 그죠? 채권 이자가 더 높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일 거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이 은행 두시면 예금은 항상 안전하신 것 같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선진화되면 될수록 금융기관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금융기관이 우리가 파산하면 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라도 은행을 이제 파산을 이제 막아놨지만은 우리가 금융 선진국이 될수록 어떤 금융시장에 자생력이 생기면 아마도 그런 어떤 은행에 뭐 진출입을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행에 제가 약간 얘기를 길게 말씀드렸지만은 실제로 예금을 하면 항상 안전하다. 이 명제가 맞을까요? 사실은 여러분이 우리 은행 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금은 항상 예금자 보호법 때문에 안전합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건 딱 반만 맞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예금자 보호법은 그냥 딱 5천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1억을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해당 은행이 만약에 우리가 파산한다고 하면은 위에 5천원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채권, 예를 들면 우리가 국채를 투자한다 합시다. 국채를 투자를 해서 국채 펀드 같은 걸 투자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 금융기관의 어떤 뭐 증권사든 은행이든 그 판매하는 회사의 존망의 여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국채를 내가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제 돈은 다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안전성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채권형 펀드를 한다고 했으면 이런 거죠. 예금 대비 말씀드릴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게 칠판이 약간 어지러운데 이런 거죠. 보십시오. 예를 들면 여러분이 1년 예금을 1년 예금을 한다 합시다. 1년을 예금하는데 1년을 두면 2%를 준대요. 그죠? 1년에 2% 주는데 만약에 어떤 필요에 따라서 1년이 안 된 시점 중간에 찾으면은 사실은 그 2%를 거의 못 받죠. 보통 예금밖에 못 받죠. 자유예금밖에 못 받죠. 두 번째, 내가 아차 깜빡하고 이걸 냅둬요. 했다가 한 2년 뒀어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물론 약간 유예 기간이 있지만은 사실 그 또한 보통의 경우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채권 펀드 어떻게 되냐면요. 채권 펀드는 기본적으로 계속 굴러갑니다. 계속 굴러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 3개월을 찾아도 이론적으로 채권 이자가 나오는 거고요. 2, 3년 둬도 계속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관계없이 물론 가격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격이 만약에 중립적으로 유출원에 가정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언제 진출입하더라도 항상 일정 부분 우리 수익을 득할 수 있다는 게 좀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자, 요번엔 제가 주식하고 간단히 좀 비교를 하고 요 부분을 마치도록 할게요. 주식은 일단은 제가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자, 제가 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좀 깨끗이 지울게요. 자, 보시죠. 예를 들면 이 차트를 어떻게 보시냐면요. 이쪽은 우리가 수익률이라고 합시다. 그죠? 이쪽은 수익률이라 하고 이쪽은 제가 우리가 좀 전문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제 변동성이라고 합니다. 변동성은 위험이거든요. 아마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이쪽을 위험이라고 합시다. 위험이라고 하면은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면 이 정도 되겠죠. 여기가 예금. 즉 뭐 이론적으로 거의 위험이 없죠. 예를 들면 한 2%. 예를 들면 2%. 그죠?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세상에 공짜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일정한 수익이 높으면서 또 거기에 따른 변동성 위험도 커지겠죠. 그럼 예금은 어떻게 되냐면 예금은 이 정도 되겠죠. 그죠? 주식보다는 수익이 좋고 알겠습니다. 예금보다는 수익이 더 높고 주식보다는 위험이 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자들이 예금에 대안으로 바로 주식을 건너뛰시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채권이 있어요. 굳이 무리하지 않고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기본적으로 1년에 한 2자리 적어도 10% 이상 수익이 나야 돼. 그런 분은 예금하시는데 예를 들면 나는 1년에 5, 6%를 기대하시는 분은 이론적으로 주식을 가실 필요가 없죠. 채권에만 하면 그 역할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이제 그 변동성이 주식보다 작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미래 재무 플랜 짜는 게 주식보다는 훨 더, 왜냐면, 좀 더 용이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1년 뒤에 내가 뭘 하려고 하면은 주식은 1년 뒤에 이 수익이 얼마나 될지 예측이 좀 어렵지만 채권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재무 플랜을 짜기도 굉장히 좀 용이하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재무 플랜 관련해서 이런 거죠. 제가 다음 책을 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주식이 좋을까 채권이 좋을까 뭐 이런 책도 제가 좀 쓰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좀 힌트를 좀 드리자고 하면 이렇게 되죠. 만약에 이쪽을 주식이라고 합시다. 이쪽을 채권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예.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했을 때 자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굉장히 나이가 어려요. 굉장히 나이가 어리면은 기본적으로 투자를 약간 손실을 보시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주식을 굉장히 많이 실어야겠죠. 반면 여러분이 이제 은퇴할 나이가 돼갑니다. 아니면 여러분 한 50대가 됐어요. 직장생활 한 이제 5년, 10년만 나오면 여러분이 이제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장 은퇴할 나이가 되면은 이제 여러분의
일정한 수입이 필요한 상황이죠. 인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 분들은 이론적으로 갈수록 일조 놓아야죠. 즉, 주식의 웨이트는 줄이고 채권의 웨이트를 키워야죠. 왜? 기본적으로 주식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재무 플랜 짜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반면에 채권은 굉장히 짧은 기간에 1년 뒤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딱 미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 웨이트를 키워야 되죠. 따라서 여러분이 굉장히 나이가 어리시면은 주식 많이 하시는데 일정한 40대가 넘어가신다고 하면 이제 가면 갈수록 채권 웨이트를 키워야 되는 그런 어떤 여러분의 향후 노후 설계에 적합한 자산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 무너질 때 오히려 채권 수익률은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식시장의 하락에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는 뭐냐면 주식의 대비 장점은 뭐냐면은 이런 거죠. 자, 요거는 여러분 일반인들이 아마 아시는 분이 별로 제가 정확히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주식의 수익 구조를 한번 보죠. 주식의 수익 구조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배당 이런 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약간 교과서적으로 전문용어로 하면 자본 손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본 손익이라고 하면은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걸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주식 투자하시는 분 같으면, 좀 장기 투자하시는 분 같으면 일단 주가가 오르내리는 게 될 거고요. 또한 일정 기간 이상 들고 가시는 분은 배당 소득도 들어오시죠. 근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실제로 대다수의 분들이 배당 소득보다는 사실 이 가격의 오르내림으로 사실 이제 투자를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 채권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은, 채권의 수익 구조는 똑같은 컨셉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인컴이라고 얘기합니다. 채권의 인컴은 뭐냐면은 이자죠. 이자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찬가지로 채권 가격도 움직입니다. 자본 손익, 그죠? 자본 손익, 가격 움직입니다. 그럼 다시 얘기할까요? 채권 펀드나 이런 거 투자했을 때 수익 구조 두 가지다. 하나는 시간 가치. 예를 들면 1년에 이자가 5%라고 하면 1년을 버티시면 5% 이자가 들어오요. 그리고 1년 동구간 동안에 채권 시장의 어떤 금리가 움직여서 가격이 오르고 내린 거에 따라서 그 수익이 어떨 때는 이자 5%에다가 어떨 땐 가격이 더 올라서 예를 들어 한 5%더 오르면 연 10%가 될 수 있고, 반면 이자가 5%인데 어떨 땐 가격이 한 2, 3% 빠져서 1년 수익이 한 2, 3%가 되죠. 아무튼 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채권 수익 구조는 시간 가치와 가격의 움직임으로 결정되는데, 근데 주식과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뭐냐면, 주식 보세요. 주식은 기본적으로 내가 산 가격 이상으로 오르지 않으면 1년 동안 저는 헛장사를 했어요. 농사를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즉, 주식은 절대적으로 자본 손익에 좌우되는 건데, 채권은 그렇지 않아요. 채권은 이론적으로 제가 지금 산 가격이 1년 뒤에 하나도 안 움직였어요. 그럼 제자리면은 가격을 내가 하나도 못 먹었지만 저한테 뭐가 남았죠? 시간 가치. 시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 가치라는 게 주식보다 가장 본질적인 차이인 거죠. 따라서 채권은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면은 항상 일정 부분 예금 이상의 수익이 나온다는 그런 장점입니다. 자, 제가 좀 긴 내용을 좀 짧게 얘기했는데, 제가 채권 투자의 장점을 했는데, 사실은 자, 그 다음 제가 여러분들 꼭 얘기하고 싶은 분, 즉 주식 하시는 분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채권을 제가 제 책 하단 후반부에 적어놨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또 모르시는 분이 많아 좀 말씀 좀 드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채권은 주식 시장보다 선행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런 얘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채권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매크로 투자죠. 아까 말한 대로 자 보시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자 경제가 꺾이면은 국채를 투자를 해야 되고, 경제가 아직 잘 올라갈 것 같으면은 뭐 우리가 좀 전문적인 숫자면 제 책 읽으시면 다 내용 아십니다. 하이드 채권이나 이머징 마켓 채권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전제가 뭐냐면은, 야, 지금 경제가 지금 올라가는 사이클이야. 지금 경제가 내려가는 사이클이야. 이런 판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여기 내용에 보시면은 제가 요런, 경제를 좀 읽을 수 있는 주요, 경제 변수들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놨고요. 그래서 그 변수가 채권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해 놨는데, 제가 그 다음 챕터, 아마 챕터 한 13 정도 될 텐데요. 어떤 얘기냐면은, 경제 변수가 아니라 채권 시장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채권 투자에 난 관심 없어 라고 해도 이 책 꼭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채권 시장을 들여다보면은 앞으로 경제가 꺾일지 아니면 꾸준히 잘 갈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힌트를. 즉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몇 가지 있는데 그냥 그 중에 한 두 가지 정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보통 채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채라고 하죠.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 두 번째, 회사채. 정부가 아닌 개인 기업에서 발행한 채권이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사실은 경기의 어떤 선행성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어요. 보실까요? 제가 좀 빔 프로젝트 같은 게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이런 겁니다. 채권을 좀 하셨던 분은 아실 텐데, 자, 자, 보통 이게 무슨냐면, 자, 이게 금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거는 시간을 할게요. 보통 채권이 어떤 채권은 그냥 1년짜리 채권, 예를 들면 어떤 채권은 뭐 10년 채권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채권 쉽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돈을 우리가 빌려준다? 라고 생각하면은 돈을 빌려주거나 우리가 돈을 빌려준다 생각하면은 1년 뒤에 돈을 갚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냥 뭐 1년 뒤니까 기간이 얼마 안 되니까 한 3%. 근데 10년 뒤에 갚는다면 이 사람은 내가 못 믿지 않습니까? 그럼 훨 더 많은 금리를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론적으로 만기가 길어지면은 금리 수준이 예를 들면 2%, 5% 당연히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게 정석이죠. 그죠? 그런데 어떨 때는 이게 시장 정석인데요. 어떨 때는 이게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뒤집히는 경우가 있어요. 즉 단기 금리가 높고 장기 금리가 더 낮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장단기 금리, 보통 한국 시장 채권이 아니라 미국 시장 채권입니다. 10년 만 국채 금리와 2년 만기 국채 금리를 비교를 해서 보통 정상적일 때는 이게 장단기 금리 차가 플러스가 나는 거죠. 우상향이니까. 예를 그죠?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근데 가끔가다 여기가 마이너스 신호가 떠요. 마이너스 신호가 뜬다는 거는 앞으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제 책에 보시면은 지난 60년 동안에 미국 경제 침체 들어가기 전 모든 구간에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됐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몇 년이 아니라 지난 60년 동안 검증된 겁니다. 리만 사태 전에도요. 참고로 우리가 리만 사태는 2008년 11월 달 났는데 실제로 주식시장이 꺾기 시작한 건 언제냐면 아시나요? 2007년 10월 달부터 꺾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장단기 역전 현상 언제 벌어졌냐? 놀라운 거 말씀드릴까요? 장단기 국채금 역전이 언제 벌어졌냐면 2006년 9월 달에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됐어요. 즉 주식시장이 2007년 10월, 11월 달에 제가 무려 5년 상승했던 게 이때 꺾였는데 장단기 국채금리 언제 역전됐다고요? 12달 전에. 즉 주식시장보다 이 국채시장의 장단기 역전 현상이 무려 12개월 선행입니다. 지난 60년간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너무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뭐 채권 하신 분, 주식 하신 분 누가 더 잘하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좀 전문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주식 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개별 종목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개별 종목은 아주 전문가신데 이
주식시장 전체가 지금 현재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림은 아무래도 이 시장이 아니라 옆 동네에서 바라보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거죠. 왜? 옆 동네 사람들은 뭐냐면은 장기로 투자하는 채권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거시경제 전문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조짐을 보인다고 하는 거는 우리 이쪽 시장에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요? 두 번째로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하나는 국채 갖고 말씀드린다고 했고 두 번째는 회사채. 회사채 갖고 얘기할 수 있어요. 회사채 갖고도. 회사채는 우리가 하이드라고 하는데 이건 좀 전문적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혹시 가상금리라고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상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가상금리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기업을 해요. 제가 기업을 하는데 제가 신용등이 좀 나빠요. 그래서 기업을 하는데 WB 기업이에요. WB 기업을 제가 자금을 조달하려고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해요. 그런데 등급이 WB잖아요. 아마 제 책에 그 간단한 얘기 있는데 기본적으로 신용등급 제일 좋은 게 뭐죠? 예, 맞습니다. 트리플 A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럼 그러면 제가 WB니까 트리플 A보다 한참 낫죠. 그죠? 그러면 이 WB 기업이 금리를 조달금을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기본적으로 국채금리. 그죠? 국채금리에다가 플러스 우리가 요만큼 더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만큼의 위험 프리미엄, 가상금리를 넣는 거죠. 즉, 이게 가상금리라는 거죠. 즉, 가상금리는 여러분이 채권 투자하실 때, 채권 투자가 아니라 주식 투자하실 때 가장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전 단언컨대 가상금리입니다. 가상금리는 영어로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고요. 또 영어로 달리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리스크 퍼셉션. 한국말로 하면은 채권 시장에서 인지하는 위험의 정도. 다시 다른 말로 할게요. 그냥 채권쟁이들이 보는 시장의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상금리는 경제가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경제가 나빠지면 가상금리는 쭉 올라가고 경제가 좋아지면 가상금리 떨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자, 이게 가상금리라 합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자, 주식은 어떻게 되죠? 같은 경제를 놓고 게임을 하는 거죠. 주식과 채권. 이게 가상금리입니다. 자, 주식은 어떻게 되죠? 경제가 나쁘다. 경제가 나쁘면은, 경제가 나빠지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죠? 가상금리 이렇게 떴으니까 경제가 나빠지는 거죠. 경제가 나빠질 때 주식은 어떻게 되죠? 주식 당연히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그죠? 주식 무너지고, 반면 경제가 앞으로 좋아진다면 가상금리 줄어드는데, 그럼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이게 채권이고 이게 주식이죠. 그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요 타임이 동일해야죠. 그죠? 가상금리 꼭지점이 주가 저점이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주가 저점이 가상금리 꼭지점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될까요? 아니요. 똑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요. 가상금리가 주식시장보다 항상 선행했어요.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자, 요 직전 주가, 아까 제가 주가 고점이, 주식 고점, 자, 이거 주식을 했으니까, 주식 고점이 언제였냐면은, 2007년 10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게 주식입니다. 그죠? 그럼 가상금리가 원래는 이렇게 돼서, 요때, 2007년 10월 달에 가상금리가 최저까지 빠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꺾일 때 그다음부터 이렇게 떠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안 떴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가상금리는 쭉 줄어들다가 언제 떴냐면요. 2007년 언제일까요? 5월 달입니다. 제가 5개월 선행했습니다. 달리 얘기할까요? 아까 제가 이거를 가상금리 여러분 뭐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그냥 채권쟁이들이 생각하는 거시경제의 리스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채권 관심 없어 라고 하더라도 보셔야 돼요. 왜? 이런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한 22년 하다 보니까 그때를 너무 잘 기억합니다. 이때 신문지상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때 2007년 5월부터 이렇게 한 5달 동안 주식
펀드를 안 하는 사람은 바본 걸 취급받았어요. 동네 아주머니도 다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문지상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모두가 에브리바디가 다 투자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주식만 하는데 채권 시장을 이렇게 모니터로 채권 시장을 한 번만 보더라도 절대로 이렇게 낭떠러지 끝자락에 무모하게 덤벼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즉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반대편 되는 채권 시장의 리스크 게이지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채권은 주식 채권 투자를 하시는 분이나 채권 투자를 안 하시는 주식 투자분들이라도 모두 다 채권 시장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쪼록 제 책을 좀 한번 열심히 보셔서 좀 여러분의 투자 지평이 좀 넓어지고 어떤 투자의 이해도와 여러분의 재테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네, 고맙습니다.